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지지에 진술이 있는 경우에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또 지지에 충미가 있는 경우에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거라든가, 지지에 좌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또 다른 건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공부할 때 주로 샘플로 사용될 수 있는 사주가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신월의 병화생이죠. 요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침 이 사주가 지지에 이렇게 일지에 오화, 그 다음 병호일주죠. 오화와 그 다음에 월지 신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샘플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는 자 이렇게 일지에 오화가 있고 신금이 월지에 있어도 되고 이렇게 연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는 신금이 없고 연지에 신금이 있어도 되고, 시지에 이렇게 미토 대신에 신금이 있어도 되고, 또 오화와 신금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가 병신일주 있는데 월지가 오화라든가, 일주가 병신일주인데 연지에 오화가 있다든가 시지에 오화가 있는 이런 경우도 역시 지지에 오나 있는 사주의 갑진년 운세를 논하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지에 오화가 있는 이 병호일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일지에 오화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병호 외에도 이모일주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모일주나 갑오일주나 이런 경우도 다 되죠. 그러니까 양간, 갑병, 무, 경, 임, 요 5개는 지지에 다 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주, 그러니까 일주가 이런 갑오나 병오나 무오나 이모일주들은 지지 어딘가에 신금이 있다면은, 월지든 연지든 시지든 아무데나 신금이 있는 경우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지가 신금일 때도 되죠. 그러니까 갑병무경이면 또 갑신이라든가 병신이라든가 무신이라든가 임신이란 이런 일주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가 갑신, 병신, 무신, 임신 이런 일주가 옆에 어딘가에 연지든 월지든 시지에 오화가 있다면은 역시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나 신이 지지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오만 있거나 또는 신만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와 신이 같이 있기만 하고, 가능하면은 일주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을 때를 오늘 설명하는 것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오나 신이고 다른 곳에 또 오나 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와 신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있으면 되고, 그것이 주로 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제 잘 들으시고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신월의 병화로서 편제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는 설명을 하면은 제격패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격패인. 그래서 제격패인으로 격국이 뭐 약간 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격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격국의 성패, 그러니까 제격패인격이 어떻게 성격이 됐고 격이 어떻게 됐고 어떤 흠이 있고 하는 이 격국의 성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에 어디까지나
지지의 상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지금 마침 병호일주가 월지에 신금을 있어서 오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격국의 성패에 관한 부분은 오늘 설명해서 가능한 한 배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격국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 또 이 오신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지지에 이렇게 오나 신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가 격국 성패 외에도 그 사주가 오직 격국의 성패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격국의 성패는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그거 하나로만 달랑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을 보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사주를 감명하는 데서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격국의 성패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가장 비중 있게 봐야 되지만은 기타 천간이나 지지의 구성 요소라든가 구성 형태라든가 이런 그 형충 회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이 사주를 굉장히 다채롭고 또 풍부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는 적격패인 사주이지만은 격국의 성패, 적격패인이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격국의 성패 외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는데 주로 지지에 마침 이 사주가 오와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에 이렇게 사주의 지지에 오와 신, 그러니까 오나 신이 아니고 오와 신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가장 강력하게 그 현상이 드러나고 일지에 오화가 있고 연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오나 신이 있는 그 오신의 어떤 현상 그것이 약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신이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보여드리는 샘플 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오늘의 수업 자료로는 굉장히 좋은 수업 자료다. 수업 샘플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오나 신이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명리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마심원이라 그럽니다. 의마심원. 그러니까 말의 그 마음과 원숭이의 말의 뜻과 원숭이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지에 이렇게 오나 신이 있으면은 의마심원이라는 이런 내자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뜻은 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쇠 속의 번뇌와 정욕 때문에 흐트러진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굉장히 무모한 욕심을 낸다든가 또는 자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람둥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에 오나 신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의마심원 왜 의마심원이냐 하면은 오화는 말을 상징하잖아요. 신금은 원숭이를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서 의마심원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말의 뜻과 원숭이 마음이라는 뜻인데 풀자면은 쇠 속의 번뇌와 정욕이 넘쳐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꼭 뭐 정욕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정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오신이 돼 있으면 정신 상태가 매우 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신이 여러 곳에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의마심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오화와 편재 이 오신의 이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라면 의마심원이라면 대부분 이제 여자 문제라든가 첫 번째가 여자 문제가 돼 그러니까 복잡한 이성 관계의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꼭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마심원이 되면은 어떤 그 욕망 강렬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가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마심원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경우에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격각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지금 오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오 묘유는 진술충미와 만나게 되면은 지지에 있는 진술충미와 보통 만날 때 한 글자 건너뛰어서 이렇게 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격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이제 자축인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지지가 순서가 되어 있으면은 한 글자만 떨어져 있으면 다 격각이라고 보통 그렇게 격각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격각살이 그렇게 되면은 격각살의 그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원진살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뭐 좋지 않은 이 격각살의 형태가 적용이 돼 버리면은 너무 많은 사람의 격각의 형태를 겪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신사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 다음에 축 건너뛰어서 이 자와 인이 있으면은 이게 격각이다. 또 축과 묘도 격각이다. 묘와 사도 격각이다. 이런 식으로 진과 오도 격각이고 사와 미도 격각이 되고 이렇게 한 글자 건너뛰어서 있는 것이 지지에 나란히 있으면 다 격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격각을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때문에 격각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보통 진짜 격각이라고 했을 때는 좌오묘유와 진술충미가 이 잡기를 중심으로 한 글자 건너뛰어서 있을 때를 보통 그렇게 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과 그 다음에 한 글자 진 다음에 한 글자 띄서 오 그 다음에 그 미토와 한 글자 건너뛰어서 유금 그 다음에 술 그렇죠. 술 다음에 한 글자 건너뛰어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과 한 글자 띄어져 있는 요렇게 되는 그 묘축이라든가 술자라든가 미유라든가 진호라 요 네 개를 진정한 격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격각이 있다는 것은 그 육친 간의 어떤 소원한 상태, 무정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는 일들에 있어서 좌절이라든가 지연된다든가 하는 아주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일의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든가 어떤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일이 중간에 꼬여가 있다든가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병호일주는 이 오화 하나 때문에 오화 하나가 갑진년에 됐을 때 이런 격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격각살의 형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병호일주가 물론 여기 연주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연주를 가려놨고요. 이런 구조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는 수국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국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수국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관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국이 이렇게 신진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에서. 그러니까 갑진년에 진토가 들어오면은 지지의 원사주가 지금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금이 있으니까 신진합해서 이게 수국이 동하는데 수국이라는 것은 이 사주는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동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성이 구조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사주는 이 신금이 현재 월지에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진토가 와서 신진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구조의 사주라면은 지금 이 작년이 개묘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이 갑진년이니까 지금 대운이 경진대운에 막 들어선 거예요. 경진대운에 이 갑진년 그것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성이 동하게 됩니다. 관성이 동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이 사주에서. 그래서 이
이게 뭐 지금 현재 이 사주는 월지에 신금이 있지만 이게 신금이 연지에 있어도 되고 시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갑진년은 경진대운의 갑진년이기 때문에 신진합했는 관성이 동해가지고 이 제격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제격 사주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하는 일의 정체라든가 막힘이라든가 중단이라든가 또는 그 빠구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 퇴짜를 맞는 거예요. 퇴짜를 맞아가지고 새로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상황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오나 신이 있는 사람은 오화를 봤을 때는 격각살에 해당되고 신금이 있었다면 신금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관살에 의한 어떤 통제와 압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과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몸이 아프다든가 또는 어떻게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관제 구설에 연루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지에 이렇게 오나 신이 있는 사주가 갑진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요 사주는 특히 일지가 오화예요. 일지가 병호일주로서 오화가 있으면은 지지 속에 있는 여기 시지의 미토가 상관으로 하나 있지만은 이거와 관계없이 오중에 있는 기토, 이 기토가 상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 기토의 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니까 평소에도 이 사람은 성격이 뭡니까? 굉장히 오지랖 넓은 짓을 한다든가 또는 여기저기 참견한다든가 또는 입 바른 소리 그러니까 그 과도한 정의감이죠. 입 바른 소리 이런 거를 해가지고 관제 구설에 연루된다든가 사람들하고 불화, 반목 뭐 이런 거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주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천간에 이렇게 갑을목이라는 인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월간의 갑목이 오중 기토를 갑기합에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수시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관성보다는 좀 약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강렬한 상관성으로 인해서 오지랖 넓은 말도 하고 또 여기 남의 일에 참견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주 구조고요. 또 일지 오중의 기토로 인해서 항상 이 사람은 임피리얼 콤플렉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등감.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인수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한 작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그 수줍음을 많이 탄다든가 열등감을 가지고 쉬운 어떤 임피리얼 콤플렉스를 항상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지상관으로 인한 다소 부정적인 면의 요소고요. 또 일지상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상관이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면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연애자평에 있는 자평거요가 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관은 주위임 희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사람 됨됨이가 죄를 좋아한다 그래서 죄를 반긴다. 죄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 사람 같으면 남자니까 죄성이 뭡니까? 여자죠. 여자고 그 다음에 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힌다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의마심원이라고 했지만 의마심원이라는 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둥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성관계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이다. 의마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렬한 정욕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람둥이 기질이 늘 나타나고 있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항상 바람둥이 기질이 나오고 또 그 외에 돈을 많이 밝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또 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자기 억제하는 능력, 자제력, 그러니까 자기 통제 능력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행동 다 하고 진짜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적격패인에 월간에 간목을 두고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적격인 편제라는 격국에서 요 인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들은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얍삽한 기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정 장애가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경우에 갑진년 운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고, 그 외에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주는 사주 구조상으로 항상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천착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착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어떤 질문과 대답을 혼자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런데 자문자답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서 이거는 일종의 강박증의 약한 저강도의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조는 굉장히 강박증이라도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천착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강한 강도의 강박증이라든가 심하면은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불안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이로제, 이런 정신적인 장애, 그것이 하나의 지병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뭐 우리가 뭐 어떤 장기의 손상이어가지고 그런 것만이 지병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정신적인 하나의 지병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어떤 강박증이나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 노이로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불안정한 증세, 그거를 늘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화심원과 관계없이 이러한 구조의 사주는 그러한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여기 의마심원이라는 명리 용어를 했는데, 이 의마심원은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주역 참동계 외에도 이제 우리가 양명학이라든가 양명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의마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주역 참동계에서 그 출처를 제가 제공을 한번 해드리는데, 이 주역 참동계라는 책이 뭐냐 하면은 주역 참동계라는 것은 도교의 경전입니다. 도교의 경전. 도교의 경전에서 이 주역 참동계에서 이제 심신을 수련하는 방법,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불로장생약을 제조하는 방법, 이 두 개에 대해서 주역 참동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이제 주역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 참동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 주역 참동계라는 것은 도교의 경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도교의 경전인 주역 참동계에서 보면은 심원 부정하고 의마 사치하고 신기산란 의외 이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제가 밑에 달아놨는데, 마음은 원숭이처럼 날뛰어서 안정되지 못하고 심원 부정하고 의마 사치라 그래서, 그러니까 뜻은 말처럼 사방으로 내달려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들판을 달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이 나무 저 나무 이제주 저제주를 보이느라고 늘 마음이 불안정하고, 말은 늘 들판을 달리고 싶은 마음에서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우리가 의마심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기가 산란의외,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가 자제력을 잃고 있는 거예요. 정신은 외부 자극으로 흩어지고 어지럽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남자라면은 이제 여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복잡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성 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화심원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런 현상으로 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이 외에도 뭐 음화심원에 대한 출처는 여러 군데서 이제 고전에서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명리학에서 이런 주역 참동계라든가 양명학의 용어를 원용을 한 겁니다. 원용해서 의마심원이다. 그러니까 명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새 속의 번뇌와 정욕 때문에 흩어진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 또는 어떤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 그 욕망이라는 것은 꼭 뭐 이성 문제 또는 그런 것도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지에 이제 이렇게 오나 신이 나란히 붙어 있을 때가 강렬하고요. 떨어져 있더라도 일주에 오나 신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 오나 신을 보고 있는 거라면 음화심원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격국의 성패라는 이 제격패인에 대한 거 외에, 그러니까 사주를 단지 격국의 성패만으로는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격국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격국의 성패 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는 갑진년에 이런 음화심원이나 격각살이나 또는 상관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지에 오나 신이 있는 사주의 갑진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